뒷바퀴 서스펜션의 지오 배터리. 죽여. 3 시리즈 딸 것 같아요. 사륜과 낮은 무게 중심으로 서머 타이어 낀 거는 뒤지겠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자, 해리를 모셨습니다. 왜 모셨냐면, 제가 지금 테슬라 리뷰 앞서 여러분 짧아요. 되게 집중적으로 안내할 거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리뷰를 할 때, 특히나 이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차 문화, 맞아요.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저는 자동차 문화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 문화는 무엇입니까? 노사장은 테크놀로지를 중요시하면서 왜 문화도 얘기하는데 나는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문화에는 유학도 있고 문화, 워킹홀리데이, 체험, 여행 많은데 네네. 내가 어떻게 소개로 해리를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해. 근데 오늘 사실 회사 홍보랑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해리 원정대가 뭔가 이상한 유튜버를 하더라고. 털 자랑한다고. 근데 자, 네네. 해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인데요. 네. 저희 그 해리 원정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은 하고는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있고, 어학연수도 있고, 세계 각국의 현재 정세나 현황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는 저희가 상업적인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순수한 정보 공유 채널로 해리 원정대를 운영하고 Do you speak English? Yes. 영어 잘 못 할 것 같은데. 이제 깜짝 놀라죠, 영어를요. 그래요? 네, 그럼요. 영어 잘해서 해리인 거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저 홈스테이 아줌마가 해리라고 불러줘갖고 그냥 해리가 된 거예요. 외국을 진짜 나간 적은 있어요? 그럼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죠. 아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짧게 가야 되니까 핵심 하나 물어. 네. 오늘은 길게 영상을 못 찍어요. 네네. 핵심만 물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학이 있고요. 네. 워킹홀리데이가 있고 여행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여행은 알겠어.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편하게 쓰고 맞아요. 문물을 이렇게 구경하는, 사이팅하러 네네네. 가는 거니까. 워킹홀리데이하고 유학은 뭐가 달라요? 아마 보시는 20대 분들도 있으실 거고 20대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 헷갈려해요. 어려워하고. 쉽게 생각하시면요. 유학은 내가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딱 정해진 데만 가는 게 유학이에요. 학력을 따기 위해서. 맞아요. 어학연수는 그 나라의 언어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어학연수가 프랑스든. 또 있구나.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학력과 상관없이 상관없죠. 영어를 배우러. 네, 언어를 배우러 가는 거고 여행은 내가 돈 쓰러 가는 그건 거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워킹홀리데이. 합친 게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해도 되고요. 돈 쓰러 여행을 가도 되고 언어를 배워도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뭐냐면 네. 제가 아는 거는요. 워킹홀리데이는 위험해요, 일단. 위험하고 그런 또 얘기 하나는 많이 내가 아는 워킹홀리데이는 아침에 눈 떠서 네. 잘 때까지 옥수수만 딴대. 그리고 토마토만 따고 소똥만 치운대.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 아니야. 네. 반경 5km 안에 사람이 나 혼자야. 그리고 나는 그냥 마구간에서 자. 네. 그리고 인종차별 받고 음식도 막 무슨 썩은 스프 먹고 그리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죽다 살다 오는 게 워킹홀리데이야. 네. 근데 얘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워킹홀리데이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죠.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 드렸죠. 나는 정말로 돈 버는 게 내 목표야. 내 지상과제야. 호주 시급 18,500원씩 이상 받으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가서 감자만 캐고 파만 캐고 딸기만 따면 내가 버는 돈이 한국에보다 훨씬 많겠죠. 걔네들은 돈이 목표니까. 돈 쓸 데도 없네. 네. 농장 안에서 계속 사니까. 저금하는 거예요. 어. 걔는 돈이 목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몇 천만 원 모아서 돌아오면 걔는 성공하는 애. 근데 돈 벌러 간 거네. 목표가 돈이니까. 파병 나가서 돈 벌듯이. 근데 또 누구는 나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 공부만 해요. 하루 종일. 그럼 얘는 영어 실력이 이만큼 가지고 들어오겠죠. 1년 내내 하고 왔으니까. 그럼 얘는 영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영어로서 성공하네. 나는 놀다 올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시티에서 그냥 놀고 생활비 조금만 벌고 살래. 하는 애들은 그냥 시티에서 그냥 살다가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그렇게 살다가 1년 놀다 오는 애들 있죠. 얘는 잘 놀다 왔으니까 1년 노는 게 성공하네. 제가 아는 워킹홀리데이는 네. 비행기 값만 있으면 돼. 그것도 왕복도 아니야. 가는 것만 있으면 돼. 맞아요. 가면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돈이 있어야 되네? 있어야죠. 왜냐면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자마자 공항에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방세도 있어야 될 거고 보증금도 있어야 될 거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 먹고 잘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처음에 준비하는 비용이 비행기 표까지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최소 500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준비해서 떠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500만 원을 갖고 떠났어. 네. 그러면 얼마나 체류하다 와요, 보통? 사람들마다 달라요. 정말 웃긴데 워킹홀리데이 가서 제가 보낸 중에 3일 만에 돌아오는 애도 있어요. 네. 울다가. 그리고 어떤 애는 1년 넘게 거기서 영주권 받고 그냥 살고 돌아오지 않는 애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 평균? 평균적으로 보통 500만 원 정도면요. 한 3개월에서 3, 4개월 정도 생활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거 다 쓰고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거 다 쓰고 돌아오면 안 되죠. 그거 쓰는 동안에 일자리를 구해야죠. 아. 네, 그래서 걔네들은 주급제예요. 네. 내가 일하면 일주일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생활비가 다 떨어지기 전에 네. 이제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이제 쓰게 그러면 되죠. 내가 500만 원 정도를 갖고 가면 네.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어학 연수에 관련된 학원도 등록할 수 있고 어학도 배우면서 주말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그렇게 한 1, 2년 살 수 있네요. 최대가 1년인데 호주만 3년까지. 아, 최대가 1년이니까 비자 문제가. 네, 그쵸. 그럼 1년까지 살면서 그런 거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데 갈 때 그 시드면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시드면이를 한 네. 4, 500 정도 준비해서. 그렇죠. 기본적인 돈이 내가 있어야 되니까 네. 생활비 정도는 그래서 한 4, 500 정도는 준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걸 준비해 갖고 나가면 이렇게 해서 영어도 배우고 뭐도 하고. 근데 정말로 4, 500이면은 웬만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만 하러 가는 친구들, 또 뭐 호주를 간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농장을 간다, 공장을 간다는 친구들은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자마자 시드니 공항 내려서 거기서 차로 6시간 농장으로 가요, 그냥. 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옥수수만 따는 거네.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돈 조금 있겠다. 거기서 이제 일하면 또 걔네들 당일 바로바로 계산해 주거든요, 일주일씩.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시나 이런 데 가서 아까 네. 말한 대로 시드머니를 갖고 가서 그쵸. 이렇게 해서 일반적이다. 근데 맞아요. 마지막. 네. 왜냐면 걔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예요. 네. 지금 했던 얘기는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어딜 가? 어딜 가?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국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출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입국도 하고요. 네. 워킹홀리데이가 현재 24개 국가하고 맺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호주이긴 해요. 호주 못 가잖아. 호주 못 가요. 호주는 국경 자체가 닫혔어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도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국가인 캐나다는 현재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하고요. 영국도 워킹홀리데이로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도 워킹홀리데이하고 비슷한 비자가 있거든요. 그 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요. 심지어 저번 주에 제 학생도 출국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하기 전에 1년에 몇 명 정도가 나갔어요? 한 7만에서 8만 정도 최대치로 잡으면 그 정도까지 출국을 했어요. 한 달에 7,000명씩. 그렇죠. 그럼 지금 2년 동안 아예 못 나갔네? 아예 없었죠. 그럼 이거 풀리면 이제 완전 쏟아지겠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호주는 최대 4만 3천 명까지 1년에 출국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한국에서만. 엄청 가네.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우리 혜리가 네. 지금 뭐 짧은 시간이라 더 이상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을 네네네. 것 같고 사람들이 테슬라 영상을 보고 싶으니까 그쵸. 네. 요거 이제 영상 나가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아마 질문을 달아주고 저한테 네, 물어보면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스페인 쪽이나 이런 데 가서 유럽의 자동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거든요. 네네. 저는 현재 내년에 나갈 계획도 네네. 있어요. 지금 네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미안해요. 본인한테는 내가 네. 상담을 안 할 저도 거고. 얘기 좀 해주시죠. 저 누구랑 갈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네네. 나 차를 좋아하는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관심이 네. 있으면 다음에 좀 나와서 나라별로 좀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뭐 노버스의 유튜브 채널 하단에 뭐 댓글이나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노 사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둘, 셋. 크라시였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저번 주 기아 EV6에 이어서 어제 또 테슬라 이 모델 Y의 하체 흐리기 등등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단어는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저번 주에 EV6가 이륜 모델에 타이어도 뭐 고성능도 아니고 그다음 롱레인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비가 뭐 1kW당 5.4, 5.5 미만 그것도 근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달렸을 때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제가 지금 여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다니면서 모든 걸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진이 약 96%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앨런 머스크 형님한테 좀 죄송하면서 테슬라 오너분들한테 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이 모델 Y를 타면서는 약 2시간 정도는 박민성 PD와 카메라 장비를 가득 싣고 그 다음에 박 팀장이 운전을 하면서 비가 오는 상황에 운전을 좀 약간 편하게 세게 밟았고요. 지금 잠깐 보시는 요거, 아니 박 팀장 지금 그 EV6랑 연비 비교하는데 이렇게 쏴버리면은 이거면 연비가 이게 어드밴티지. 최고 속도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 140, 50이 넘는 가혹한 조건이 있었으면서 혼자 운전을 하는 게 아닌 3명이서 타고 약 한 100km, 한 80km 구간을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바깥에 계속 비가 오죠. 계속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저는 웬만한 속도에서 다 100km 이상 105km에서 표준 속도를 준수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모델 Y를 리뷰하면서는 지금 이 보신 이 자료 화면들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얘는 앞에가 255 사이즈의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제가 기간, 지금은 해가 쨍쨍하지만 어제 저녁까지, 어제가 7일, 여러분들 7일, 9월 7일, 6일날 날짜 보시면 비 계속 왔었거든요. 비를 계속 맞으면서 와이퍼를 작동하고 수막 현상이라든가 어떤 빗물 저항,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EV6보다 높은 속도를 달렸고 여러 명이 타고 2시간 이상을 달렸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평균 전비가 킬로와트당 6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륜에, 광폭 타이어에, 높은 속도에, 편하게 막 타고, 여러 명 타고, 막 그랬는데, 전비가 이렇게 더 잘 나와요.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살 때, 지금부터 제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설명하겠지만, 전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을 가냐 못 가냐 우리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EV6 리뷰할 때 그래, 롱레인지 사륜 모델은 절대 못 가고 2륜도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배터리를 100부터 0까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통 테슬라도 권장 충전 용량이 일반 주행에서는 80, 85%까지만 충전을 하라고 나와요. 장거리를 갈 때만 100%를 충전하라고 나오는데 한 95%까지 충전했다 치고 10%는 있어야 도착지에 가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도착지에 가서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10%는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타는 오너들이 전기차를 운용하면서 쓸 수 있는 배터리의 가용 범위는 약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80, 85%를 쓸 건데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비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EV6는 제가 1%로 정말 발끝 신공으로 살살 80km 이하로만 달릴 때는 1%를 가지고 5km 남짓을 갈 수 있어요. 10%로 50km를 가거든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 사정없이 받으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훨씬 안 좋은 조건에 무거운 등치에 사륜에 광폭 타이어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편하게 탔는데도 얘는 10%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40, 45km를 그냥 타요. 아무렇지 않게. 얘가 만약에 조금만 발끝 신공을 하고 더군다나 얘는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타죠. 이게 살살 잘만 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기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지 않냐.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테슬라 오너분들은 대부분 다 모델 3 롱레인지가 됐거나 이 모델 Y 롱레인지를 가지고 충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막 150, 160, 200으로 쏘지 않는 이상 110km 내외, 120km 내외에서 고속도로를 가면 배터리를 15%, 20%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다 부산을 도착을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도. 근데 아이오닉5와 EV6는 과연 되겠냐는 거죠. 해보라. 나는 2륜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발끝 신공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차를 사갖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전해야 돼요? 이것처럼 그냥 편하게 운전해야죠. 편하게 운전을 했을 때 가냐 못 가냐를 꼭 여러분들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체 후리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얘는 운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타이어, 댐퍼, 그 다음에 의자, 차체 등을 통해서 느낌을 전달받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모델 Y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4일을 타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얘는 의자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의자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뒤에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앞에 의자가 약간 푹신하기 때문에 모델 Y는 앞에 의자가 좋다는데 아니에요. 의자는 약간 너무 딱딱하면 안 되지만 탄탄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걸 타고 꽤 많은 주행거리를 달렸거든요. 첫날, 둘째 날, 지금까지 한 350km? 한 380km 정도 탄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 새벽 1시 반까지인가 제가 운전을 했는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의자가 요게 얘가 쿠션이 좀 있어요. 나는 이 쿠션이 좀 이게 댐퍼랑 스프링을 얘네가 되게 고성능 차처럼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차들이 어떤 승차감과 어떤 하드한 느낌, 어떤 차체 느낌을 갖고 있어야 성능을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말랑말랑한 승용차나 SUV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능으로 세팅해 놓은 하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를 타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는 최소의 배려로 이 운전석 의자와 조수석 의자를 약간 푹신푹신한 쿠션을 넣어줬는데, 사실 저는 이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 오래 타면. 근데 뒷좌석에 일반 사람들이 타면 딱딱하다, 너무 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구성이 워낙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제가 첫날 하체를 보기 전에도 라이브 리뷰에서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고성능으로 세팅이 됐다. 그리고 앞에 WC1, 뒤에 완벽한 5링크 멀티링크로 세팅이 돼 있는데, 얘네들의 움직임이 거의 스포츠카 뺨치게 세팅을 해놨고요. 사실 이 차의 모양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차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약간 좀 멍청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외형에서 보여지는 것과 실내 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핸들 하나, 그다음에 모니터 하나,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여기 비상등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자기가 기대했던 또는 보여지는 거하고 다른 승차감에서 약간 이지감을 느끼는데, 얘는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라요. 가속력도 빠르고 추월 가속이라든가 순간 가속력, 제동 성능 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차가 이렇게 딱딱하게 고성능 하체 세팅을 안 하면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차를 사용하는 오너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해를 더 쉽게 하고자 하면, 슈퍼카들이 엔진을 뒤에 두고, 운전석 뒤에 두고 운전석과 같이 요거를 세팅을 한 상태에서 앞뒤에 구조물들을 달아서 서스펜션들을 단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끔 타보면 내가 타고 있는 이 공간, 이 캐빈룸이라고 하죠. 이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프티 존, 승객이 타고 있는 이 승객석의 이 한 덩어리와 앞바퀴 쪽에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쪽, 서브프레임에서 통해서 잡아주고, 뒤쪽에 어제 하체 우리기에서 나왔던 원피스 구조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찍어내서 만든 저기하고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슈퍼카가 그래요. 운전석 덩어리 하나, 앞뒤 따로따로인데 얘도 가끔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니게 EV6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던 완벽하게 네모란 판때기가 정확한 궤도 선상에서 미끄러지면서 쫙 뚫고 나가는, 언더도 오버도 없는 정확한 뉴트럴 스티어, 개 언더가 아닌 정확한 뉴트럴 스티어로 가는데, 그냥 코너에서 가서 야, 코너에서 이런 가속력, 이 미친 가속력, 섬뜩한데요. 이거 섬뜩한데요. 자, 반자율 주행을 한번 걸어봄시로. 또 반자율 주행이 또 테슬라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반자율 주행을 살짝 걸고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많은 빗길 운전에서는 반자율 주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차선이 잘 안 보이니까 그때는 지가 알아서 핸들 이 조종을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기판에 이 표시가 뜨더라고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뭐 안 된다 어쩐다 뜨면서 운전하라고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 사장이 늘 자랑하는 OTA, 오버 더 에어라든가,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반자율 주행 기술은 전 세계 탑이죠.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전 세계 탑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어쨌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차체의 몸덩어리와 앞뒤의 구조물들에서 오는 약간의 불쾌함은 이 차의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내 몸과 서스펜션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 이거를 느낄 정도면 당신은, 야 너도 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노 사장님, 내가 이 차를 사는데요, 내 몸뚱이하고 앞바퀴 쪽이나 뒷바퀴 쪽이 약간 좀 볼트로 체결된 듯한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만약에 본인인지 진짜로 그걸 느꼈다라고 하면 차에 대해서 느끼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바로 리뷰를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